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강세 속에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더 강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1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던 기관이 오늘 매수로 전환하면서 1% 가까운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옴디바이스 AI의 상승세에 반도체 다시 반등 보였고요. 또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에 YG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엔터 관련주도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고공행진 속 가상화폐 관련주도 강했는데요. 이렇게 테마주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떤 방향성 가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전문가님, 노란톡방이 아주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수익 인증으로 감사하다는 글이 정말 끝없이 올라오던데 제가 그걸 보고 전문가님 새삼 더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가져오시던 아가방 컴퍼니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때 지난달에 가져오신 이후로 17% 넘게 올랐고요. 또 대성창투는 35%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만 잘 짚어내시는지 너무 대단하신데 시장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지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세가 아니죠. 오늘도 이제 반도체 쪽이 장 초반에 좀 올라오다가 장후반부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봉이 좀 커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어제 걱정했었던 것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잘 마감이 됐지만 이제 이런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업종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섹터에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추려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마이크로플라즈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의 변동성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STO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탄력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혹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좀 더 이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지만 이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서 추려서 이제 연말까지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제가 이제 시장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서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장 후반부에는 좀 아깝긴 했어요. 지금 이게 장 마감 전에 캡처한 거라서 양봉이 나와 있는데 종가 부근에 음봉 마감된 것이 조금 아까웠죠.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까지 원웨이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바꿔가면서 장 후반부에는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좋지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잡아줄 수 있는 삼성전자는 견고한 모습, 수급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죠.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도 우리나라 증시가 밀린다라고 했다면 혹은 반도체 쪽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상황인데 오늘 장후반부에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전 나름대로 잘 마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인데 이제 12월 중순까지는 큰 변동성이 없이 작은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12월 중순 이후에는 또 우리나라 시장이 내년 1월 달까지도 우상향의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종목에 대한 교체라든지 포트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업데이트를 못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체크가 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좀 체크를 해서 왔습니다.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70% 넘게 올랐죠. 이거 날짜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고 드림 CIS 같은 경우는 1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었던 대성창토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종목만 잘 찾는다라고 한다면 지수 대비 유리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40%대의 상승이 나왔고 한국무브넥스 60%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65%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11월 달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고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전문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수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SK하이닉스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7개월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죠. 물론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중순부터 좀 꺾여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좀 힘들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이 꿈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도 굉장히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꿈비라는 기업도 말씀을 드렸는데 꿈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죠. 단기적으로 이제 17% 정도가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민 정책까지도 엮이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잡기가 어려운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잡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관점 자체를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10분을 만나보면 7분, 8분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말고도 분명히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기업이 꿈비라는 기업입니다.
저출산이나 이민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입니까? 이거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뜨겁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기업인데 단기적으로 7%, 8%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은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기업일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이나 반도체나 2차 전지까지도 디스플레이까지도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수익률은 괜찮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매도 좋지만 관심이 없는 기업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 다만 여기에도 이제 거래 대금은 붙어줘야 됩니다. 이 거래 대금이 붙는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매매를 하면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11월 15일, 16일에도 소개를 드렸고 그 전인 9일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9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최대 상승률이 8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굉장히 크게 붙어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을 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소개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캔들 보시면 윗꼬리가 크게 달렸는데 음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리가 매집봉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 이게 매집봉인지 실제로 매도하고 나가는 것인지 어느 정도 분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런 매집봉을 잘 넘어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지금 첫 번째로 시장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거래 대금은 어쨌든 중요해요. 근데 다만 여기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 있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기업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CJ라는 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CJ ENM이란 자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CJ 대한통운이라는 자회사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군들이 아닙니다. 반도체도 아니고요. 2차 전지도 아니고 디스플레이도 아닌데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1월 달에 3번이나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대성창투라는 기업입니다. 35%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면서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좋은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기업 자체를 분석하다 보면 이 기업이 굉장히 좋은데 왜 상승하지 않지? 라고 생각되는 기업도 있지만 반대로 이 기업이 왜 올라가지라고 의문이 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었던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고수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붙어줄 경우에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덴티움이라는 기업도 잘 올라왔고요. 제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대에서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달 초에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당시에 이제 HBM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부터도 이제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과 업황에 대한 분석이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더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매매 타점 자체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런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게임주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게임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부터 고수라인 상단부에는 위치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고수라인이 참 유용한 지표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면서 20%가 넘게 올라왔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LS 쪽으로도 계속해서 매기가 옮겨가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금은 꼭 찾아내셔서 포트에다가 좀 담아 놓으셔야지만 연말까지 계좌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도요. 여기 올라왔을 때, 여기 이제 사선으로 닿았을 때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테크윈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3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당시 소개드릴 때에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장에서. 이 테크윈이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비웃기라도 하듯이 굉장히 잘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요.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60%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기업이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되밀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가는 종목이 더 가고 빠지는 종목은 더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강조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죠. 그 이후에 고수라인 상단부 빨간색 선을 이탈하지 않고서 단기적으로 5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산주인데 오늘 제가 방산주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시세 자체가 추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고수라인의 시세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는 기업, 제가 전부 다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 전부 다 빨간색 선 위로 올라온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에 보셨었던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것, 이 시세를 공략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본전을 하기 위해서 혹은 손실 났었던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라기보단 결국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익이 날 때 확실하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수익 구간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추세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비올 같은 경우도요.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못합니다.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못하는데 고수라인 상단부를 돌파를 하면서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0%가 넘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을 좀 공략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안정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 20년 동안 했는데 그 20년 중에서 주식시장이 만만하고 좋았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악재가 있고 항상 부담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종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부드리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붙어줘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를 해야지만 주가 자체가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꿈비 같은 경우는 17%가 제가 그냥 종목들을 다 넣어놨어요. 제가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겹치는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전부 다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일 날 대성창투 소개드렸죠. 대성창투 16일 날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15일, 16일 소개를 드렸었는데
두 기업 다 잘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종목을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겹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데 1000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10종목을 선별하는 것보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30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10종목을 선별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9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이제 이 칩셋 미디어가 11월 이후에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76%대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비올 같은 경우도 23%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기업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선 제우스가 40%, 대성창투 이때도 소개를 드렸죠. 40%. 크래프톤 같은 경우 33%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빠지면 안 좋아요. 반도체가 빠지는 건 안 좋은데 반도체가 오늘 SK하이닉스처럼 옆으로 약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속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써서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매매 잘 해보신다면 충분히 이 추세 자체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50%, 30%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연초에 고생하셨던 부분들 상당 부분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안내드리고 있는 이런 고수라인이라든지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략적으로 도움을 받아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지만 가져오시는 종목마다 수익이 저렇게 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눈앞에서 보면서도 정말 신기하고 전문가님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칩셋 미디어는 무려 80%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혼자서는 대응하기 힘드시거나 또 종목 선별하는데 어려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히든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수익 난 거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히든 종목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장중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요청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고수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우리 카톡방에서 어떤 일이, 노란톡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넣어봤는데 이제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지난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일 그리고 주말이 있었죠. 주말이 있었고 4일, 5일, 6일 오늘까지 해서 매일 수익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SD바이오센서라든지 다날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전일 선물 수급이 양호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물량이 다소 출회됩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히림에 대해서 매매를 했었던 부분들까지도 적혀져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가 어쨌든 이 방송을 하는 시간대가 장이 마감된 이후죠. 장이 마감된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과
내일 아침에 실제로 미증시 마감 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면서 거래가 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매매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노란톡방에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을 때 전부 다 좀 상세하게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고수라인에 대한 설정 방법까지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다시피 이 12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차례도 손절이 없이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매매를 하면서 이제 목표가 같은 부분도 제가 지정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VI라는 목표 타겟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매도까지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님을 거의 수익률 제조기라고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응하는 종목마다 이렇게 수익이 나시는데요. 나도 한번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행 열차 타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 방법도 알아가시고요. 이런 수익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시죠. 이어서는요,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혹은 수익을 보고는 있는데 언제 수익 실현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까지 모두 다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YG 플러스입니다. 매수가 6,90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YG 플러스 오늘 정말 강했는데요.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 속 오늘 YG 플러스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5,2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그래도 손실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굉장히 강했죠. 그죠. 오늘 YG 엔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이제 그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저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볼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YG 엔터에서 블랙핑크라는 그 가수가 전체적으로 재계약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지금 이제 개인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서 YG 엔터와 YG 플러스에 도움이 됐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재계약이 전체적으로 안 될 것이다. 그룹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무는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제거의 측면에서 올라온 것인데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도에 기관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멘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가 재계약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관심이 많아서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 내에서도 원래 추후에 있는 콘서트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 YG 엔터라든지 YG 플러스가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오늘 굉장히 큰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매수가가 좀 높다라는 부분, 6,9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1,700원 정도 주가 낙폭이 나와 있는 상태죠. 30%는 안 되지만 약 25% 정도 손실 구간에서 비중을 30%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단숨에 올라오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엔터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2024년도의 실적 예상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매수가가 높고 비중도 많은 상태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목표가와 앞으로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현재 주가가 5,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지정해 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5,800원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 전환이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해서 바로 수익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5,800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3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5,800원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는 일단 절반을 손절 처리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 잔량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5,800원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4,400원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4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이제 부정적인 스탠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손절가를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5,8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엔터주가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시세 자체가 좀 이어질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종목에 대한 분석 자체는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플러스 5,800원에서 절반은 손절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추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4,4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매수가 28,5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솔트룩스 AI 솔루션 기업인데요. 오늘 3% 가까이 빠지면서 25,850원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비중이 적긴 한데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라든지 중순쯤에 AI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강하게 불었을 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AI 쪽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엔비디아 정도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 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었던 애플 쪽이 좀 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AI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 자체가 5%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비중 조절이에요. 비중을 적게 들어가는 것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주가의 등락에 따른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일단 5%만 보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것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화면에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21,8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솔트룩스라는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5% 정도만
종목만 보유를 했을 때는 밀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85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좀 등락폭이 나오겠지만 저는 3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거기서는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정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손절하실 가능성보다는 수익 매도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트룩스 21,8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3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보다는 수익 실현하실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비중 조절이 참 쉽지 않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진 종목들 비중 조절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진 종목들 상담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화시스템입니다. 매수가 14,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한화시스템 방산전자시스템 전문 업체죠. 오늘 약보합권인 16,02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수익권이신데 전문가님 매도 타이밍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한화시스템 주가 흐름 굉장히 좋죠. 이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글로벌 IB에서 우리나라 2024년도에 메리트가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인데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만들어놨었던 저점 가격대가 있습니다. 오늘 저가가 15,480원인데 이 15,48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전 일단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저가인 15,48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17,000원 선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 같은 경우도 10%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 방산 쪽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보자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금액을 좀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에 대비해서 돈을 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반기 때 무기 수주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수출입은행에서 이 자본금을 전부 다 지금 이제 빌려줄 수 있는 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을 전부 다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통제은행에서 이 자본금을 늘리는 작업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내년까지 잘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은 살짝 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표가와 손절가를 반드시 좀 메모를 해놓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확히는 이게 손절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익절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꼭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480원 1차 매도가로 정해주셨고요. 또 2차 매도가는 17,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매 타점을 잡아줄 수 있는 고수 라인 설정 방법도 알아가시고요. 종목별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히든 종목들 여태껏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까지 꼭 챙겨봐 주시고요. 이어서는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인 찐 종목입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엄선해서 종목들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용 계측기 제조 관련주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인도네시아와 요르단의 SMR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도 굉장히 흥미로운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여태 가져오신 찜 종목들 굉장한 수익률 내고 있잖아요. 오늘의 찜 종목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바로 우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였죠.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10기, 10기 더 이제 증설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잠깐 나왔다가 그 기사가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시간을 다닐까 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막 보이다가 오늘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마감이 됐는데 이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원전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변동성을 굉장히 빠르게 키우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처럼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원래는 탈원전 기조로 가다가 다시 이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문제가 각국마다 좀 불거졌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만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수급 자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한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원전 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진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 중에서 규모가 좀 작은 기업입니다. 변동성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네옴시티라든지 재건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쪽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산안 삭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를 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칩셋 미디어 소개드릴 때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원전 관련해서 우진이라는 기업을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일찍 오늘 아침부터 좀 준비를 해왔는데 장후반부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크래프톤 말씀드리면서 이 게임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일단 네오위즈가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매출이 지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작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까지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임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토큰 증권이라든지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중에서 이제 이 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여 갈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일단 위메이드 그룹주라든지 컴투스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코인과 엮여서 이미 시세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후속 종목으로 뭐가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이 네오위즈, 오늘도 이제 장후반부에 네오위즈 홀딩스가 좀씩 변동성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STO 같이 시장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이 후속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이 네오위즈라는 게임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오위즈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중순부터 그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런칭이 되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잘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임주 중에서 대형주는 아니지만 주가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기업 역시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찜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장중에는 MBT라든지 대원미디어 같은 다른 웹툰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종가 부근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보시면 원전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게임을 준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웹툰을 준비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공략을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부분 자체를 통째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웹툰과 웹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3년도 올해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드라마 중에서 약 20% 정도가 이 웹툰 IP를 이용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대작 드라마들 같은 경우는 IP 사용을 거의 50%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P,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웹툰을 통해서 혹은 웹소설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런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2차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관련된 기업으로 이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게임 쪽에 대한 매출도 있고요. 이 미스터블루 역시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스터블루까지 말씀드리면서 찜한 종목 마무리하고요. 앵커님 잠깐 넘겼다가 히든 종목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과 네오위즈, 미스터블루까지 살펴봤습니다. 우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해 있고요. 칩셋 미디어와 비슷한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 가져오신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오위즈, 앞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요.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신 종목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시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히든 종목을 2종목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오늘 제가 2종목을 준비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려다가 좀 2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코플라즈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드리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 이 헬스케어 쪽에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쪽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이제 이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았지만 이 기업만큼은 오늘도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노란톡방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현 상황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2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한화시스템 말씀드리면서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방산주라고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업의 매출 자체를 뜯어보자면 방산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방산주로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와줬죠. 시세가 연속될 가능성이 높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히든 종목 2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오위즈, 게임 제작사로 피해 거짓 매출이 지속되고 있고 신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블루입니다. 웹툰 웹소설 업체로 자회사 메리트가 부각되며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방산 탑픽으로 꼽히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